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 번듯한 빌딩의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.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,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요.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낡은 트럭 한 대에 인생을 싣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보잘것없는 택배기사였습니다.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등, 무시와 조롱이 전부였던 제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기적처럼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연을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그 기적 같았던 겨울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야, 이 거지 같은 새끼야! 길바닥에 구르는 노인네가 내 애미라도 돼? 당장 그 상자 안 던져놓고 어디가? 너 오늘부로 해고야! 귓가를 때리는 건 소장의 비릿한 욕설이었고 눈앞을 가리는 건 매서운 칼바람이었습니다. 배송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. 이번 달 인센티브가 걸린 마지막 상자를 들고 뛰던 제 발걸음이 멈춘 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쓰러진 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. 해진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할머니의 손등은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.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의 손, 딱 그 모습이었죠.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소장님,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. 사람부터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 119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근처 응급실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.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. 제 간곡한 외침에도 수화기 넘어 소장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? 야, 그 할머니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? 내 인생 망가지는 건 안 무섭고 이름도 모르는 노인네 죽는 건 무섭냐? 당장 그 상자 배송 완료 안 해? 너 오늘부로 끝이야. 내일부터 내 자리 없으니까 짐 싸서 꺼져. 알았어?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고함이었습니다. 제 손에 들린 택배 상자는 고작 배송료 2,500원짜리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한 달치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등 뒤에서 전해지는 할머니의 가냘픈 온기.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오늘 이 손을 놓치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. 저는 소장의 욕설이 쏟아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할머니를 제 좁은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습니다.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달리는 제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. 땀방울이 고드름처럼 얼어붙고 신발 뒤축이 꺾인 채 아스팔트를 박차고 달리는 제 발바닥에선 불이 났습니다. 하지만 제 등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가냘픈 숨소리가 끊어질까봐 저는 제 심장이 터지는 것보다 그 소리가 멈추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. 겨우 도착한 응급실 앞. 할머니를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.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소장이 들이닥쳤습니다. 그는 쓰러진 노인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멱살부터 잡아챘습니다. 야, 이 미친 새끼야!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너 때문에 오늘 우리 지점 마감 공시 다 깨졌어! 내가 그깟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계약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? 너 미쳤어? 어? 응급실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소장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는 제 손에 들려있던 배송용 단말기를 빼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. 너 같은 놈은 성실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. 이 바닥에서 정이 밥 먹여주냐? 그 할망구 보호자 나타나면 내가 독박 쓸 줄이나 알아.
치료비 청구되면 내가 다 낼 거야? 돈도 없는 놈이 어디서 영웅 노릇이야? 야, 김 기사. 너 오늘부로 해고야. 당장 트럭키 내놔. 내 차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거칠게 갈라진 제 손등 위로 소장의 비릿한 침이 튀었지만 저는 그저 할머니가 들어가신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. 소장은 제 주머니를 뒤져 차 키를 빼앗아가며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았습니다. 가서 그 할망구 수이나 준비해줘라. 내 인생도 이제 끝났으니까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나 찾아와서 빌지 마. 너 같은 놈은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머저리니까. 그날 이후 제 삶은 참담했습니다. 유일한 밥줄이었던 트럭은 뺏겼고 소장이 이 바닥에 책임감 없는 놈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탓에 다른 택배사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낡은 단칸방에서 찬 밥덩이를 물에 말아먹으며 보낸 3개월. 보일러조차 돌릴 수 없어 해진 겨울 점퍼를 겹겹이 껴입고 잠을 청할 때면 시장통에서 할머니를 업고 뛰던 그날의 찬바람이 다시금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. 아빠, 이번 달 학원비는? 작은 방구석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는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신념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가난보다 소중한 것이었는지 수천 번을 자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날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. 비록 제 인생은 망가졌을지언정 한 노인의 마지막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. 그렇게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여보세요? 김 기사님 되십니까? 한빛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.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? 집 앞 골목에는 낡은 달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. 차에서 내린 말끔한 신사는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리고는 떨리는 제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. 기사님, 지난 겨울 병원으로 업고 뛰셨던 그 할머님. 기억하시죠? 그분 지난주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서류는 할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입니다.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봉투를 여는 제 손등은 겨운에 튼 살이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. 그 거친 손으로 꺼내든 종이 위에는 할머니의 정갈하지만 힘있는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. 나를 짐짝처럼 여기던 세상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를 위해 제 목숨줄 같은 밥그릇을 내던진 청년에게 그날 자네의 등은 내가 평생 느껴본 그 무엇보다 따뜻했네. 자네가 나를 살린 건 단순히 숨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음을 증명한 것이었어.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. 그분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고생해 수천억 자산을 일구신 한빛재단의 정술래 이사장님이셨습니다. 평소 검소함이 몸에 배어 그날도 홀로 시장 조사를 나갔다가 변을 당하셨던 거죠. 할머님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면서 재단을 이끌어갈 차기 이사장으로 김 기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. 그리고 기사님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를 기사님 명의로 남기셨습니다.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.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? 저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.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. 지난 3개월 소장에게 들었던 등신 같은 놈, 너 같은 놈은 망해도 싸다던 그 저주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
멀리서 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 지점 소장이 헐떡거리며 나타났습니다. 그는 변호사와 고급 세단을 보더니 비굴하기 짝이 없는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. 어이, 김 이사장님. 아니, 김 기사. 내가 그때 다 장난이었던 거 알지?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. 자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. 우리 다시 잘해봐야지. 응? 내가 그동안 못 준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챙겨왔어. 저는 소장의 그 비릿한 손을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뿌리쳤습니다.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머저리입니다. 그래서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그 미련한 사실을 아직도 못 버리겠네요. 당신이 던진 그 상자 안에는 물건이 들어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날 등에 업은 건 한 사람의 천금 같은 목숨이었습니다.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. 당신의 그 비겁한 냄새가 할머님의 고귀한 유산에 묻는 게 역겹습니다. 만약 제가 그날 소장의 고함에 겁을 먹고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 저는 인센티브 몇 푼을 더 챙기고 일자리를 지켰을지는 모릅니다.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생 씻지 못할 얼룩이 남았겠지요. 참 바닥에서 홀로 식어갔을 한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제 밤마다 귀신처럼 찾아왔을 것입니다.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인간의 품격은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.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물보다 더 값진 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놓지 말라는 그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.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일단 내 밥그릇부터 챙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.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우리가 내미는 그 투박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. 남에게 베푼 따뜻한 손길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.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둔 사람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기적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.